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딱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의 차이는 뭘까요? 오늘 함께할 저자 혼다키에는 이것이 운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20살 때 30살까지 행복한 부자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일을 해요. 마침내 29에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제적 자유가 생겼는데요. 그는 돈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돈과 운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운 좋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특별한 사고방식과 행동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정리해 운을 불러오는 49가지 말에 담았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들을 알고 실천하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운 좋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몇 가지 알아볼게요. 기쁨을 잘 표현하는 사람에게 운도 따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느질을 하던 엄마가 일손을 멈추고 아이고 어깨가 뻐근하네 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얼굴로 눈을 감고 목을 좌우로 돌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도 엄마 괜찮아? 라고 하며 옆으로 달려가 엄마의 어깨를 두드려 줄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작은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어깨를 주무른다고 해서 그것이 시원할까요? 어깨 결림을 해소해줄 정도의 효과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아 시원하다. 완전히 가뿐해졌어. 고마워. 라고 방긋 웃어줍니다. 그 얼굴이 보고 싶어서 작은 손으로 계속해서 엄마의 어깨를 통통통 두드렸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행복한 추억은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죠. 여기에 우리들의 원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에 최상의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깨 결림을 참으면서까지 바느질을 한 것도 우리의 옷을 만들어 가족들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었기 때문 아닐까요?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엄마가 됐어, 어깨 한번 안 해줘도 돼. 어차피 그런다고 안 아프지 않으니까 이건 됐고 가서 공부나 해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굉장히 슬퍼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면 에이 뭐야 괜찮은데 이렇게 비싼 걸 이 아니라 너무 좋아 라며 기분 좋게 첫마디를 건네도록 하세요. 칭찬해주면 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 아닌 기뻐요 라고 말하세요. 이런 반응을 하면 상대방도 가장 기뻐할 거예요. 이렇게 기쁨을 잘 표현하는 사람에게 운도 따른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10년 후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그다지 화려하게 그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대단한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장밋빛 미래를 잘 그리지 못합니다. 어떤 남성은 자신의 10년 후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도 평범했고 중고등학생 때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어요. 지금도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니 10년 후에도 그저 나이만 먹었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는 조금 서글프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멋진 사람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에 내가 크게 바뀌었다 라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도 우연한 일을 계기로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두어야 합니다. 자기적인 느낌이 들더라도 나의 최고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세요. 사업의 성공에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손에 넣는다거나 요리 연구가로서 활약하며 자신의 레스토랑을 개업하거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는 등등 어떠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그건 불가능하지 라고 말해도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10년 후에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고 싶다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무엇을 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산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금, 인맥, 경영 계획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10년분의 예정표를 준비하고 성공한 시점에서 역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루트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대로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요.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려놓으면 기회에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간다면 대부분의 것들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물론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나의 밝은 미래를 예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금전운이 따릅니다. 금전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자산가로 태어난 사람? 금전운이 좋은 사람은 돈의 흐름을 끌어당기는 기술에 능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 볼게요.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자산 10억 원, 연봉 4천만 원인 공무원입니다. B는 자산은 1억 원이지만 연봉이 1억 원인 사업가입니다. A와 B 중 어떤 사람이 금전운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상하셨겠지만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풍요로움은 저장의 의미인 스톡이 아니라 흐르는 플로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사람이 자산은 있지만 돈의 흐름이 정체된 사람보다
미래에 유리하다는 뜻인데요. 방금 두 사람에 의해서 말해보자면 10년 후 더 풍요로워질 사람은 아마 1억 원을 버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가에게는 다이나믹하게 돈을 사용하고 다음 수입을 창출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찬스는 돈의 흐름이 빠르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간다고 해요. 돈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앞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부자가 되는 빠른 길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보다도 잘 쓰는 사람에게 금전운은 돌아갑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불안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절하고 매일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일 밤 다른 사람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람이 미래에는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소중히 갖고 있어야지 라고 느낄 때 이때야말로 자진해서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집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운이 오지 않는다고 해요. 낭비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지금 수중의 돈을 잘 사용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돈을 갖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슬픈 과거를 운이 좋은 과거로 바꿉니다. 누구에게나 암울하고 슬픈 과거는 있죠. 어릴 적 내내 병치레가 잦았다. 개인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믿고 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등등 누구에게나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떨쳐버리지 못해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도 있죠. 우리들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인 파나소닉을 창업한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당신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나의 성공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병치레가 잦았던 것, 가난했던 것, 학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 3가지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되는데요. 마스시타는 이 3가지 덕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병치레가 잦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업 부제를 만들게 되었고 마스시타 전기의 대학진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난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로는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력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을 배우는 자세로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 불리하게만 보이는 조건이 신기하게도 성공의 조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과거에 발생한 것들 중에 일시적으로 불행했던 것들도 먼 훗날 행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엄격하게 예의 범절을 배워온 것과 좋아하는 사람에게 차였다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에 대한 나의 인식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겠죠. 이 경험 때문에 나는 아직도 자신감이 없다 라는 인식에서
그 경험 덕에 나는 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해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그때 그 사람에게 차였기 때문에 더 예뻐지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더 멋진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혹은 부모님과의 다툼이 있었기에 내가 육아를 할 때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와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괴로운 과거 속에서 행복의 씨를 발견하는 사람은 발견한 그 순간부터 행복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슬픈 과거를 운이 좋은 과거로 바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운도 찾아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가장 훌륭한 일 중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들이 자신의 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께 의존만 하는 사람에게 운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훌륭한 점은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전력을 다해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지인은 아는 분이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 샤워를 하면서도 왕쾌를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매일 나를 위해 평상시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겠죠. 이것이 그 사람의 운이 된다고요. 물론 그 사람이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운이 좋아지게 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은 특별히 병에 걸린 사람에 한해서는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 연애로 힘들어하는 사람,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해 전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막 시작한 지인의 사업이 성공하기를, 입시에 합격한 조카가 즐겁고 내실 있게 대학 생활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를 꼭 명상하는 것처럼 따로 자리에 앉아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철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 점심을 주문하고 식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이럴 때 짧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저자는 이런 것을 자선의 마스터로부터 배웠는데요. 궁극적으로 앉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자선이 됩니다. 길을 걸을 때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의식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동시 진행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뚜렷이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도 눈치채지 못한 멋진 미래를 내가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됩니다.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면 날이 갈수록 세상이 더 멋져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은 매일 진화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쪽으로 향해 갑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사는 것이 정말로 운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이런 기분이 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부터 먼저 기도해 보도록 하세요. 반드시 행복한 기분에 빠지게 되고 운도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혼다켄 저자의
운을 불러오는 49가지 말과 함께 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기쁨을 잘 표현하는 사람 되기, 자신의 밝은 미래 예언하기, 돈을 잘 쓰기, 슬픈 과거를 운이 좋은 과거로 바꾸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말은 어떻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49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시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어서 평상시에 틈틈이 실천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어서 저는 유용하게 읽었습니다. 한 챕터당 글이 길지 않고 가독성도 좋아요. 그리고 내용이 읽을수록 저의 마음을 좀 선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평소 운 좋아지는 작은 행동부터 부담 없이 실천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